찬란한 백제의 역사를 품은 충청남도. 산, 강, 바다를 모두 가진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하여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지. 진취적인 미래 계획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모이는 곳. 육아하기 편하고 다양한 여가 생활이 가능한 이곳, 충청남도. 충남의 역동적인 변화, 그 700일의 기록을 담아봤습니다. (13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 2023 대백제전. 세계에 충청남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는데요.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수백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부여와 공주를 찾았습니다. 오늘 또 금강의 유구한 물결은 우리 가슴 속에서 출렁이고 있습니다. 1500년 전 금강을 따라 서해로 나아가 전 세계를 누볐던 백제의 혼과 숨결이 우리 몸속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역사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앞세운 충청남도 전체에 발로 뛰는 홍보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 320만 명의 관람객 유치와 2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대백제전은 전 세계에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을 알리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힘센 충남으로 거듭나고 있는 충청남도. 충남의 변화를 저 충남 홍보대사인 오대환이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지사님, 네. 대백제전 규모가 상당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13년 만에 부활한 거고. 그럼 그렇게 큰 규모의 축제였으면 또 많은 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예, 한 360만이 넘게 다녀가신 것 같은데요. 백제라는 나라는 과거에 동아시아를 제패했던 해상 왕국이고 또 문화의 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즘 또 이 한류 문화가 또 세계를 뒤엎고 있고 그래서 원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인들한테 알리는 그런 축제를 하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또 이 아시아권에서 8개국에서 또 참여했고 그래서 그 성공적인 그러한 대백제 문화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와, 올해는 제가 아이들 데리고 꼭 한번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꼭 한번 오겠습니다. 그 대백제전 말고 이게 충청남도에 또 많은 축제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축제들이 있어요? 지금 대백제전 있고요. 또 요즘 뭐 이제 여름에 그런 대축제이면 아시아의 3대 축제인 보령의 워드 축제. 유명하죠. 네. 그리고 또 계룡에서 늘 하는 군문화 축제가 있거든요. 세계 군문화 축제를 작년에 했는데 군문화 축제. 좋습니다. 바람이 있는데요. 네. 제가 또 천안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천안에는 또 흥타령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그 흥타령 축제도 천안의 대표 축제로서 키우려고 합니다. 3년 전인가? 저 흥타령 갔다가 진짜 흥에 올라서 나중에 집에 기어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15개 시군이 대표적인 그런 축제 하나씩은 좀 만들어서 좀 발전시키고 또 내년하고 내후년 그 2년 동안 충남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충남에 가지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또 자연환경의 그 천혜의 자원, 이런 그 관광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세계인들한테 충남의 그런 그 장점들을 좀 알리는 계기 좀 삼자. 그리고 또 충남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문화재나 아니면은 자연 경관이나 아니면 이 관광 자원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자 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충남 방문의 해를 정했으니까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남 방문의 해 홍보대사입니다. 충청남도는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전국 최초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이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220만 도민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출발선에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탄소 중립에 도착할 때까지 충남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한 일상적 실천으로 거대한 도심 속 공원을 조성했는데요. 바로 홍해공원입니다. 홍성과 예산의 앞글자를 따 이름 지은 홍해공원은 내포 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홍해공원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연평균 36톤가량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멋있죠? 네, 경치가 끝내줍니다. 네. 근데 이름도 참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도민 참여 숲. 그럼 도민들이 참여하는 숲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같이 충남이 고향인 사람도 참여가 가능한 건지. 아, 그렇습니다. 이게 홍해공원인데요. 이 도청이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약 한 8만 평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 도지사 취임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개선을 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그 가을에 뉴욕에 회의 때문에 갔다가, 뉴욕에 이제 제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센트럴 파크가 있잖아요. 센트럴 파크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나무들도 보면은 기증원분들 그 조그마한 이렇게 팻말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로가에 이 벤치 같은 경우도 벤치에 그런 그 기증원분들 뭐 이름도 적어주고, 그래서 뉴욕 시민들이 나무도 기증하고 그런 시설도 기증하고 하면서 그 뉴욕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만드는 그런 도시 공원이에요. 네. 저도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재정을 적게 들고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설계를 해서 작년 가을부터 헌수 이제 기금 이제 모금을 하는데 벌써 한 40억 정도 거쳤어요. 그래서 올 연말 내년 초까지 100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의 이 돈으로 나무들도 다시 좀 바꾸고, 그다음 시설들도 활용하기도 좋고, 또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된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용봉산입니다. 이게 명산이거든요. 용봉산.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은 이제 예산 쪽으로는 이제 수암산. 그래서 사실은 8만 평이지만은 용봉산과 수암산과 같이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수십만 평의 이제 공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 홍해공원 8만 평이 앞으로 새롭게 변화한 그런 공원으로 탈바꿈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 화력발전소 한 기에서 나오는 그런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사님,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이 도청을 3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눈에 띄는 게 도청 직원분들께서 대부분 다 텀블러 아니면 개인컵을 소장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를 했잖아요. 네. 선포를 해서 탈석탄 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산업 재편, 그리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R&D 기관들을 우리 충남도에 적극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정책이 추진이 되려면은 도민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의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부터 좀 뭔가 의식 전환을 하자. 그래서 일회용 컵 사용 안 하기, 그 다음에 탈플라스틱화 캠페인을 벌이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뭐 한 6개월 지나서부터는 일회용 컵, 그 다음에 또 탈 플라스틱 이 부분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 시작하는 이 캠페인을 각 지금 시군 공무원들, 그다음에 공공기관, 올 봄에는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사회 단체들, 몇십 개의 그런 단체들이 참여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 영역까지 다 탈 플라스틱, 그다음에 일회용 컵 사용 안 하기 좀 캠페인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일회용 컵 사용 안 하기, 그다음에 탈 플라스틱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그러지만은 또 여기 지금 공원에 와서 이렇게 공원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하나의 일상적인,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변화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탄소 중립 특별도 선언과 함께 충청남도가 그린 비전은 바로 경제 수도입니다. 이를 위해 초광역 단위의 거대한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요. 경기도와 손잡고 아산만 일대를 4차 산업의 경제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베이베일리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서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민선 8기 충남도지사 1호 공약으로 충남과 경기도를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충남은 이와 관련해 산업 활성화와 인재 영입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에 2050년까지 3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태흠 도지사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순항 중인 베이벨리 메가시티.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산업 지도를 만들어낼 대장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지사님, 베이벨리가 뭐예요? 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베이는 이제 아산만, 천수만 할 때 이 바다의 만이 이제 베이잖아요. 네. 그리고 밸리는 이제 실리콘밸리 미국의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산만 일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키우겠다, 만들겠다 하는, 그래서 베이벨리 이제 메가시티 구성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저의 도지사 출마할 때 공약이었고, 그걸 좀 실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산만의 일대에 오히려는 이제 평택항이 있고 밑에 당진항이 있잖아요. 이 국제항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산만 일대가 지금 천안, 그다음에 아산, 우리 충남 같은 경우 당진, 서산, 예산, 이런 한 5개 그 시군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이제 평택, 안성, 오산, 그리고 그다음에 시흥, 이렇처럼 한 5개 시군. 이 5개 시군들씩 아산만 일대를 묶어서 여기에 최첨단 산업단지들을 넣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의 정주 여건을 넣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50년,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여기에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을 만들겠다 하는 게 꿈이고 목표예요. 또 공약을 내고 그렇고요. 수도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또 수도권이 이제 과밀화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분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경기도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한테 얘기해서 김동연 지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과제 발굴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어떤 그런 일들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픽스가 됐다,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사님 얼마 전에 유럽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곳에서 미래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덜란드를 방문했는데요. 네덜란드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그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 농업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농지 면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는 농업 인구가 한 20만,
우리는 농업 인구가 220만, 해외에 농산물 수출하는 게 90억 달러. 거기는 20만인데 해외에 그 농산물 수출하는 게 1,200억 달러.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번에 간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농업 강국으로 가려면 구조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화 시스템,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겸해서 갔습니다. 이제 미래의 농업은 사실 뭐 AI나 아니면 뭐 로봇이나 이러한 분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농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 뭐 수도작, 그 벼농사 이런 부분들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팜의 그런 그 디지털을 이용한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은 기존의 그런 농업의 방식 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 왜냐하면 소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농업이 또 그렇게 뭐 이제 햇빛을 쬐면서 그냥 노동으로 하는 시대, 이런 그 상황이라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적고 또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화 시스템 바꾸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킬 건 접목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갔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네덜란드의 이제 선진 농업이 가려면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스마트팜 교육,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관광, 그 다음에 판로,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산 간척지 B지구에 15만 평 크기의 그런 규모로 그런 교육 시설을 넣었는데, 네덜란드의 와게닝대가 농업에 대해서는 제일 그 앞선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와 또 기관들하고 또 MOU 체결을 그냥 갔다 왔습니다. 와,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젊은 농업인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진짜 농촌에 젊은 농업인들이 없어요. 네. 근데 충남에는 이 젊은 농부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 스마트팜 이제 교육을 지금 시키는 기관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 그 스마트팜 사관학교라고 저희가 명칭하는데,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 그 도의 농업기술원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암대학교, 그다음에 뭐 충남도립대학교, 공주대학교 이런 대학과 고등학교와 이런 연계해서 지금 교육들을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요즘 그 충남에 젊은 농업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느냐? 1000평에다가 500~600평 정도 시설을 만들면 연봉 5천 이상 나와요. 그런데 시설비 500~600평을 하는데 3억 내기 4억 들어가요. 그런데 3억 내기 4억이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육만 시키고 그러니까 정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충남은 교육을 교육대로 시키고, 교육을 이수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졸업장처럼 그걸 줍니다. 주게 되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만드는 스마트팜 250만 평에 소위 이제 임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형, 분양형, 그다음에 자립형 이런 형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몸만 그러니까 오면은 자기가들이 그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팜 작업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임기 동안에 한 9,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겠다. 그 속에서 적어도 3,000명 정도는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유입을 해서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려면은 스마트팜을 저는 각 시군 전체 합쳐서 제 임기 동안에 250만 평의 스마트팜 단지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농업인들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단 직장에서는 61세, 65세 있으면은 은퇴를 하잖아요. 네. 그 농업인들 저는 은퇴가 필요하다. 정년제가 필요하다. 저처럼 그 부인한테 잘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인 손잡고 한 10년 정도 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좀 즐기고 또 반성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년제, 연금제 이런 형태로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농촌도 사실은 집이 띄엄띄엄 있고 그다음에 바단 가운데 논안관 집이 띄엄띄엄 있는 부분들을 40가구, 50가구 양지바른 삿자락 밑에다가 집단화를 시켜주고, 그래야 도시가스 들어가고 상가수도 들어가고, 이러한 그 농업 농촌을 뭔가 구조를 변화시키고 바꾸는데
10년이고 15년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나는 가야 된다. 농촌에 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자 하는 게 제 취지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니 사람이 모이고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있는 충청남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충남은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개원할 때는 76명 정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딱 좋은 인원이 사실 100명 이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3년에 한 번씩 확장공사, 증축공사를 해서 직장에 그 도청 공무원 자녀들이 지금 행복하고 즐겁게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대기자 없애달라, 더 늘려달라. 그래서 지금 또 증축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부모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운영을 도와주는 정책을 되게 많이 이제 사실 금전적인 지원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건 부모가 아이 하나 더 낳아도 되겠다. 그런 인구 저출생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고 같이 응원하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난 10여 년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또 사남매의 아버지 아닙니까? 네. 다둥이 아빠죠. 맞습니다. 애국자. 애국자. 부끄럽습니다. 근데 막상 또 애들을 키우니까 정말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는 걸 꺼려하고 또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가 감소가 되는 곳이고. 지사님, 그럼 충남은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감소,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국정 과제의 뭐 위기라고 할 정도 저는 제1의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요즘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뭔가?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아이들 걸 돌봄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을 하고 그러는데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뭐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5시 내지 6시 정도밖에 봐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봄 시설이 24시간 돌봄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25개의 24시간 돌봄 센터를 만들고 또 앞으로는 이제 공공 뭐 아파트가 됐든 민간 아파트가 됐든 간에 아파트들을 지면은 그 뭐 1층이나 2층에 그 아이들 돌봄 센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돌봄 케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게 0세부터 2세 그러니까 35개월까지는 아이들 키우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 한테는 주 4일제 근무를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4일이요? 네, 주 4일 근무. 그래서 주 4일 근무를 이제 하는데 저희 충남 도청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금 한 500명 정도가 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민간 영역까지 내년까지는 늘리겠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의 첫째는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 키우는 분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느냐고 뭐 1년이고 뭐 이렇게 휴직을 하고 뭐고 하면 다시 돌아오면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또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뒤로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맞벌이 부부하고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승진 문제나 이런 문제도 불편함이 없게 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더 승진시키는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하고요. 다둥이 아빠라 많은 부분 느낄 텐데 아이들을 데리고 공공 장소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연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극장을 간다다 하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분들 먼저 패스트트랙으로 입장도 그분들은 또 따로 입장시키고 뭐 이 사회 구조가 모든 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또 거기에 수반되는 이제 뭐 현금적인 그런 부분들도 저는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저는 돈을 써야 된다. 이런 구조와 시스템 바꾸는데
제가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라면 저는 하나 더 놨습니다. 그래서 5대 환. 그러니까 5대니까 뭐 4명에서 1명 더 놔야지 이제.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달려온 700여 일. 경제,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서 역동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충남의 다음 계획이 궁금한데요. 저는 이 도지사로서 저한테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들께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현재보다도 대한민국 그다음에 충남의 50년 미래의 그런 먹거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도지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그런 그 도정의 큰 이 과제 또 방향과 목표를 갖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